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위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저희 동네 벌써 매미가 울더라고요. 오늘이 7월 7일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 기상청이 장마가 끝났다고 공식 선언은 안 했지만 사실상 이게 장마가 끝난 거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도대체 비가 며칠이나 온 건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날씨 얘기를 뒤로 하고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윤 구속영장 청구.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청구됐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 토요일에 이뤄졌는데 그 조사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예. 수사 시작 18일 만이고요. 윤 전 대통령 귀가 17시간 만에 아주 빠르게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 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인데 하나씩 짧게 살펴보면요. 그렇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란 네. 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123 계엄 선포 그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네. 그 비상계엄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됐잖아요. 음흠. 그때 당시 한덕수 전 총리 등 9명만 소집이 됐고 나머지 10명 국무위원은 배제가 됐는데 이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 절차를 무력화했다. 그러니까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그 네. 권리를 배제해버렸다. 네, 맞습니다.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네. 그 다음 이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인데 이 부분은 올해 1월 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그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저지해달라 이렇게 지시한 의혹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특히 좀 이제 눈이 가는 거는 윤 전 대통령이 1월 11일 관저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김성은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이다. 그 특공대와 기동대는 총 쏠 실력이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총기가 잘 보이도록 순찰하라고 지시한 혐의, 이것도 이제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가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뭘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사후 계엄문 그 작성과 관련된 건데요. 그 최초 계엄문 선포가 계엄 선포문이 법적 화자가 있다고 보고 그 강희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해 12월 5일, 그러니까 계엄 이튿날이죠. 네. 그때 이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는데 이 사후에 작성한 것 자체가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이제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그 공용 서류 손상 혐의가 있는데 그 이렇게 사후에 작성한 계엄 선포문이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사후에 폐기를 요청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특검은 이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 대상인데도 이미 폐기를 지시했다. 이것 때문에 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도 문제고 그걸 또 폐기한 맞습니다. 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네. 혐의를 적용시킨 그 거예요. 혐의들을 적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외에 계엄동원 군사령관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있고요. 또 12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그 계엄 해제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이번 영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영장에 담겨 있는데, 그런데 지난 체포영장 청구 때는 들어있었던 그 외환 혐의, 네. 그건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외환 혐의가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인데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특검이 설명을 했는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외환 혐의는 입증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검팀이 일단은 지금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이제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사실은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한 뒤에 특검으로 넘겼지만 외환 혐의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뭡니까? 윤 전 대통령 이제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중대하고 또 공범들과 말맞추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어제 구속영장 청구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냈는데 네.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사실은 2차 소환 조사가 토요일에 있고 나서 한 번 정도 더 부르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전격적으로 영장이 청구됐네요. 예, 이제 특검이 수사에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동안 밝혀낸 거로 이제 구속을 시킬 수 있다 본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구속영장 지금 어제 언론에 이제 공개된 것들을 보면은요 증거인멸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기본적으로 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재구속된 사람들 예를 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밤척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다 핵심은 증거인멸입니다. 다 증거인멸이 이제 우려가 크다라는 걸로 냈는데 그럼 뭐가 증거인멸이 크냐? 하나가 이를테면은 뭐 SBS가 보도한 건데 그 김성훈 전 경호처차장 있잖아요. 경호처 차장. 예. 이게 윤석열 변호인이 들어왔을 때 진술한 것과 윤석열 변호인이 입회를 하지 않고 나갔을 때 진술한 게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특검이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앉아 있고 윤석열 측 변호인이 앉아 있을 때의 진술과 윤 변호인 측이 나간 뒤에 특검에 진술한 내용이 완전 달랐다? 예. 그렇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상당수가 지금 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변호인으로도 선임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너무 달라졌다. 이거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이고 법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압박하고 회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있었고 강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윤석열 전 최명성 변호사가 윤석열 변호인도 하고 지금 강희구 변호인도 하고 지금 둘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회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최명성 변호사는 강희구 이제 변호인은 사임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미 거기에는 이제 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내용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변호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 이제 법원이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지 봐야 되겠지만 특검이 뭐 다른 내용보다도 이 내용을 굉장히 집중한 거는 발부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밖에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고 있지 않겠느냐, 영향 끼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신병 확보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것 같으니까 구속 여부는 조만간 내일 모레 뭐 그 정도쯤 네. 될까요? 네, 내일 모레 새벽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환 혐의가 배제됐다 이번 청구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외환 혐의는 여러분 외세로부터 전쟁을 유발시키고자 했다는 혐의니까 굉장히 큰 혐의거든요. 근데 요 이야기는 제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1월에 제보를 받은 사람 부승찬 의원 밖에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부승찬 의원과의 인터뷰 잠시 후에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죠. 네, 아메리카당. 아메리카다. 결국 이렇게 되네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벌어진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아예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어요. 네,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는데 그 당의 이름이 아메리카당입니다. 어허.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국당 이 정도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어로는 뭐예요, 그러면? 아메리카 파티? 네, 아메리칸 파티. 그냥 말 네. 그대로 아메리카 파티예요? 네, 맞습니다. 심플하네요, 당 이름. 네, 그래서 그 창당을 밝히면서 목표는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제 머스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던 4일에 독립기념일은 양당 체제로부터 독립을 원하는지 물어볼 완벽한 순간이다라고 하면서 신당 창당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올렸어요. 네. 그 결과 찬성 반대 2대1 비율, 그러니까 찬성이 2배 이상 나왔던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 아메리카당이 창단된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 SNS 플랫폼 X에 올린 글을 통해서 네. 국가를 부패와 낭비로 이끄는 양당 체제는 사실상 일당제다. 공화, 민주, 양당 모두를 정면으로 비판했고요. 네. 이를 두고서 이제 양당체 정치에 지친 정치 무관심층을 이제 흡수하겠다 전략으로 평가되는데 창당 배경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감세한 갈등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그렇죠. 머스크는 원래 이제 트럼프의 핵심 지지자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정부 출범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시킨 감세 및 지출 확대 법안 이게 이제 OBBA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을 하게 되면 이제 부자 감세, 군사 국정 지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재정 적자 한 3조 4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역겹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정부 효율부 수장 시절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머스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래도 신당 창당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전문가들이 봤는데 결국은 창당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 아메리카당, 아메리카 파티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머스크가 밝힌 거는 그 양당제 정치에 지친 정치 무관심층을 흡수하겠다 이건데 당장 내년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상원 의석 2세석 그다음에 하원 선거구 8곳에서 10곳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상원 53대 47, 하원은 220대 212로 공화당이 조금 앞선 상황인데 진짜 조금 앞섰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팽팽해요, 미국은. 여기서 이제 전국 정당을 만든 듯이 이렇게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려는 그런 법안들을 저지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앞서 저 얘기했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게 미국 같은 경우도 승자 독식 제도로 3당이 이제 존립하기가 어려운 맞아요. 여건이잖아요. 그리고 또 머스크의 인지도나 인기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뭐 정부기구 구조조정했다는 이유로 전국적 시위 불렀고 테슬라 매장이 이제 표적이 테러의 표적이 되기도 했잖아요. 막 불탄 테슬라 자동차 우리 이런 거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 이런 점엔 기대는 있지만 네. 실제 정당 조직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는 좀 한계가 있겠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한 40분 전쯤 들어온 미국발 소식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거든요. 머스크 신당 창당 터무니없는 일이다. 요 원어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 밖에 한번 제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김준일 평론가. 예. 와, 결국 그 CEO 테슬라의 CEO가 당을 창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네요. 그냥 미국 정치가 요즘 좀 터무니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 제 느낌은 일론 머스크가 창당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느낌은 예전에 정주영 맞아요. 현대그룹 회장이 아니 이렇게 정치가 엉망인데 야 내가 한번 정치해 볼게 약간 그렇게 출마했던 느낌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1992년에 국민당이 굉장히 지지를 받았지만 15% 넘었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이제 권력에 아주 혹독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예. 세무조사 나오고 이제 YS가 집권하자마자 현대그룹 세무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정계 은퇴해 버렸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예. 그 당이. 그때는 뭐 지역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어렸는데 미국은 이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제3당이 하기가 어려운데 저도 이제 요번에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당이 제3의 정당이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마다 법이 다른데 예를 들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권자의 0.33%가 당원으로 등록하거나 110만 명이 서명을 받아야지만 정당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떨어지면은 정당을 등록된 걸 박탈해 버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주별로 이렇게 다 승인을 받으면은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려면은 연방선거위원회에 자문 이제 뭐 사실상 승인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이걸 기존의 정당들이 또 소송을 해가지고 이거를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과거에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신당 만드는 게 더 어렵군요. 그래서 지금 녹색당이나 뭐 네. 미국에도 녹색당도 있고 자유당도 있는데 아직 전국 정당이 못 됐어요. 예. 일부 주에서만 하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아메리카당을 하려면은 네. 전국 정당이 돼야 되고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이제 표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게 이제 그 문제고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BBB 이거를 이제 뭐 OBBBA라고 부르고 이게 발음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오빠라고 해야 되는지 오바라고 해야 되는지 오빠 이러니까 확 와닿는데 원래는 뭐냐면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 예.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BBB 세 글자만 해가지고 뭐 트리플 B라고도 이제 했어요. 그거를 네. 이제 뭐 OBBBA로 했는데 이 법안이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대규모 그러니까 감세. 부자 감세를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보조금 그 부자 감세를 하면은 돈을 줄여야 되잖아요 지출을 그렇죠. 그거를 보조금 주는 거를 줄이는데 그 중에서 전기차 보조금 줄이는 걸 확 줄이니까 아, 거기서 지난 5월에 한번 붙었어요. 그래서 네. 붙었는데 다시 이제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맞아요. 근데 다시 이제 아예 내가 당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캐스팅 보트를 주겠다라는 건데 내년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서 상원 의원은 한 두세 개, 하원 의원은 한 10개 가져오면은 중간에서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그들의 정치는 그들이 알아서 하는데 주가예요, 주가. 주가. 왜냐하면은 지난 5월에 한번 붙었었잖아요. 그때 네. 그때 주가가 5월 달에 주당 367달러까지 테슬라가 갔거든요. 예. 근데 6월에 273달러로 거의 100달러가 빠졌어요. 허허. 25%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권력하고 정권 초기에 권력하고 붙으면은 굉장히 우려가 되잖아요. 근데 다시 이번에 아예 당까지 만든다. 그럼 문제는 이제 미국도 미국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에 투자한 주식 중에 테슬라에 투자한 게 28조 원이에요. 210억 달러.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게 예, 예. 야, 꽤 많네요. 2위가 이제 엔비디아인데 그게 10조 원 정도고 그러니까 예. 3배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제일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많이 눈물 흘릴 수도 있겠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고 그래서 한국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한국 정치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또 예. 결론이 그렇게 가네요. 아무튼 지금 미국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그 신당 창당 터무니없는 일이다. 요거 제가 원어가 좀 궁금했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I think it's ridiculous. ridiculous란 단어를 썼네요. 트럼프가. 자, 미국 소식 일단 이렇게 전달하면서 세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네, 4.5일제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주 4.5일제 시행에 대한 의지가 네.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좀 뜨거워지는 느낌입니다. 네, 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계속 이제 4.5일제를 밝혀왔는데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겠다. 5년 뒤에는 OECD 상위권의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을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 이런 구상인데 이거를 이제 30일 기자회견에서도 꽤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재계나 노동계 양쪽에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그 주 40시간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거를 주 36시간으로 줄이는 건데 예를 들면 월요일에서 목요일을 8시간 그리고 금요일은 반일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격주로 휴무를 하는 식으로 이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당도 대선 기간 4.5일제를 얘기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말한 4.5일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뭐 1시간씩 더 추가 근무를 하고 네. 금요일에 이제 4시간 근무만 하자. 그러니까 근로시간은 그대로인 거죠. 40시간 주 그대로. 40시간은 지키되 4.5일제를 하자는 게 국민의힘 때 대선 공약이었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건 주당 시간 자체를 줄이자 36시간으로. 네, 36시간으로. 그러고서는 임금을 이제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죠. 임금은 유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4.5일제는 변형된 변형 근로제라면서 이제 선을 그었었어요. 4.5일제 도입 배경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워낙 노동 시간 많다는 건 유명하잖아요. 과로 사회. 그리고 지금 노동 시간이 길지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낮은 생산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노동 시간을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고 일자리도 나누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당장 전면 시행은 어려운 게 현행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이라고 이제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 법 안에서 이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는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현실에 도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기업 스스로 하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또 이제 노사정 협의, 국회 논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절차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가능한 빨리 가고 싶지만 특정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 속도 조절 의사를 밝혔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도입하게 되면 공공기관 중심으로 도입을 하면서 이제 확산을 유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뭐 경영계에서는 노동시간 줄이면 기업 경쟁력 약화된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경제단체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지금 출범 초라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진행 상황에 따라 이제 경제단체들도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고 네. 노동계는 일단은 이제 환영을 하고 있죠. 근로시간 단축되고 일자리 확대되는 건 환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도 도입이 이뤄지면 공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노동 양극화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상황 전해드리고 여기 좀 더 구체화되면은 토론은 더 붙을 것 같긴 한데 뉴스쇼에서도 한번 토론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